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같으면 59년생으로서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16대 대법원장을 했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법관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대법원장 같으면은 대개가 대법관 중에서 아니면은 명망이 그보다 더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으로 대법원장이 됐어요.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이때 무려 13기수나 들고 뛰어가지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지금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정말 얼마만큼의 그런 죄가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재판 늘리고 끌고 이래 왔는 그런 그 재판 과정 저쪽에 절차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험악해요. 너무나 험악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우파 계열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눈에 정말 가시 같은 그런 대법원장이었는데, 이제 지금 9월 20 며칠 날을 되면은 이제 저거 나가겠죠. 사표를 하겠죠. 사표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대법원장을 지금 기소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도 주시면은 다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기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채널 A의 보도를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오는 9월 28일까지니까 이제 한두 달 조금 남았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 기소하겠다는 거는 직권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직권 남용은 뭐냐 하면은 2020년도 5월 달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연루의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자네를 말이야 탄핵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관련 법에, 공무원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거는 공무원법에,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계에 해부되어 있다거나 사건에 저쪽에 계류 중이 있으면은 사표 수리가 아닌데, 이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공무원법으로는 제약이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표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이 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한다 이래가지고 이 자기 부하를 굶은 늑대들인 데다가 던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건 진짜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사표를 내주고, 뭐 법적인 하자가 없어 사표했습니다,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랬지만은,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표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서 징계위에 그런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징계위에 해부해가지고 징계 사항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뭐 사표를 안 해주는 거, 이거는 합당한 조치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절차 없이 법률에는 공무원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을
사표를 안 해주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다 대고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이 왜 거짓말이 드러이 났냐 하면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나서 사표 얘기를 하면서 이 녹음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임성근 자네를 말이야 탄핵하자고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를 해주면은 그 말을 어떻게 다 듣겠노 이런 얘기예요.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기관장 이런 상관을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 이게거든.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 그래도 평생 같이 근무했던 그 부하 직원을 굶은 이리 새끼 이 늑대 새끼들 앞으로 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표를 내는 데는 공무원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녹음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다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했던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 거부는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국회에 거짓말로 답변한 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꼬드락장 어쩔 수 없는 빈틈이 없는 그런 서류예요. 그런데도 이제 검찰이 조금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현재 서울 고법 부부장판사로 있는데 김인겸이라는 부장판사 이 사람을 출석하라고 검찰이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불응하고 안 나왔어요.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한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니까 강제로 불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좌우간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수사가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또 이 문제가 다시 사라져 나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기소가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가지고 이 부장검사의 김인겸 부장검사의 조사도 어쩔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이제 그래도 대법원장이고 하니까 직접 불러서 해야 되나, 방문 조사를 해야 되나, 서면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은 지금 김명수가 지금 언론에 아마 적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국민의 눈살을 너무 많이 찌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데는 좋은 혜택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임기 내에 이 사람이 기소가 된다 그러면은 현직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이 될 게고 임기 마치고 되는 거는 전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현직 대법원장이 이런 정도의 잔챙이 정도의 비리로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기 공간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앞으로도 나올 문제가 많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것이 사법의 마지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위법 사항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대법원장이 의 이력을 남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이 인사농단까지도 지금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사이동도 즉시 거의가, 검사들의 인사는 다음 자리를 갈 때를 잘 모르지만은 판사들은 다음 예정지를 거의 알게 했던 이런 인사의 관행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돌아가지고 완전히 갈아치워 버렸어요. 3년 있어야 될 자리에 6년간 있는 사람이 없나, 뭐 좌우간 그런 그 인사 규정도 굉장히 흐트러 놓은 이 김명수예요. 그거는 김명수 나름의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하는 그 절차라든가 과정, 기간 질질 끄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된 사건이나 무슨 재판들은 대부분 굽어제키는 거예요. 계속 굽어제키는. 그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사법 그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윤종섭 부장판사. 이 사람이 서울지방지검 중앙지법의 윤종섭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있어야 될 만한 자리에 6년까지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대표적인 얘기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 지금 얼마나 선거농단이 이게 말썽이 많았습니까? 이 재판을 4년을, 이게 지금 재판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국 재판도 지금 1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재판을 끌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의원 1심 끝나는데 2년 4개월 걸렸어요. 이런 판결들은 전부 다 좌파, 문재인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입니까? 코미디입니까? 2018년도에 울산시장 개입 이 모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사실 만들어 주려고 이게 발생했던 사건 아닙니까? 2020년도 1월 말에 기소됐는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문재인은 남아 정년 마치고 나갔고 3년 6개월 아마 이게 기록을 세울 그런 재판이에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다 이거 3년 6개월 때 1심 재판 중이에요. 1심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 정말 대법원장답게 대우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그 바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치고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재판 해외 도피감입니다. 뿐만 아니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하고 내년 4월 10일이면은 임기도 마치잖아요. 이런데도 아주 1심 결론이 날까 말까 하는 이런 재판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법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범죄가 아니고 뭐가 범죄입니까? 남의 범죄를 그대로 뭉개고 재판하지 않고 하면서 뭉개는 거, 이런 거 은닉해서는 안 되잖아요. 은닉했는 거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법적으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제목이라든가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건 말할 수 없지만은 좌우간 이런 것들도 직권남용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는 의문을 표하고 의혹을 표하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거는 아주 작은 범죄에 속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범죄로는 아주 작은 범죄에 속하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죄상은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하는 행정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서 꼼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조교 논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